안녕하십니까, 희원 선생님입니다. 자, 30일 남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하도록 할게요. 모든 일은 뭐가 중요하다? 마무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선생님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런 걸 하시라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크게 봤을 때 31일 정도 이렇게 남으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생활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부터 해야 돼? 건강 관리부터 해야 됩니다. 아프면 안 돼요. 특히 수능을 코앞에 두고 아프기 시작해서 수능 날까지 아프다. 수능 날 몸이 너무 아픈 거야. 막 창이 틀어지고 막 창이 꼬이고 감기 걸려가지고 막 미쳐버리겠어. 그러면은 1년 동안 공부한 거 말짱황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일단 아프면 안 돼요. 요즘 보면은 이렇게 현장에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애들도 많고 해요. 감기 걸려가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평상시에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이다. 감기 자주 걸려요? 네. 넌 안 걸리게 생겼어. 감기가 너 보면 도망갈 것 같아. 뭐 어쨌든 감기 자주 걸리는 이런 학생들은 수능 일주일 정도, 일주도 아니야. 한 2주 정도 남기고 저거 맞는 게 좋습니다. 예방주사 같은 걸 맞는 게 좋아요. 수능 2주 남긴 상태에서 예방주사 맞는 게 좋아요. 막 수능 한 이틀 남았는데 예방주사를 맞는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방주사라고 하는 게 백신 투여하는 거 아니야. 일종의 병원균을 살짝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미열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능을 코앞에 두고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수능 끝나고 나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한 2주 전에. 알겠죠? 그리고 자꾸 이제 배 아프고 긴장하면 이런 사람들 경북 구미? 요즘 자꾸 배가 아파요? 그렇죠. 장투를 벌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긴장하면은 배 꼬여가지고 막 배 아프고 이래서 제대로 시험 못 보는 애들이 있어. 특히 1교시에 그렇거든, 시험장에서. 그런 학생들도 미리 병원에서 그런 약을 처방받으면 됩니다. 처방받아서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수능날 지장 없이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런 건강관리 본인이 하는 겁니다. 먹개비? 안 아파요. 그래, 안 아플 것 같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수면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수면 조절이 또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을 수능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올빼미 생활은 이제부터 안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야, 올빼미. 네가 전형적인 올빼미 생활을 하는 학생 아니야? 보통 몇 시에 잤지, 평소에? 괜찮아. 잘 때요? 몇 시에 자요, 보통? 자는 건 평상시에. 2시. 2시, 3시? 너 막 4시에도 자고 이러지? 아, 그때 안 자죠. 3시, 그러면 아예 안 자버려?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몇 시에 자? 11시.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3시도 안 되고, 11시도 안 돼!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최소한 하루에 6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학교 가려면 한 7시쯤에는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은, 한 12시에서 1시 사이. 한 12시 정도에 잔다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밤 10시에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은, 밥 먹고 하면은 11시가 넘는데, 공부는 언제 해요? 낮에 해. 낮에 하세요. 요즘에 자습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야. 제 학생들이 이제 거의 자습 시간이란 말이지, 학교에서. 자습 시간 많이 주죠.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 자습 시간에 보면은 애들 보통 뭐 하냐, 자습 시간에. 막 노닥거리거나 자거나 이러잖아. 전부 다 실패할 거야, 시험장 가면. 그러면 안 돼. 특정 시간에 계속 자는 애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이제, 5교시에 보통 많이 자죠, 애들이. 밥 먹고 나서 그 시간이 되게 졸린 시간이잖아. 그 시간마다 자는 게 습관돼 있는 애들. 사람이 잠을 왜 자는 거지? 졸려서 자는 거죠. 정답. 이게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뭔가의 호르몬 분비 때문에 사람이 졸리기 시작하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건데, 특정 시간에 계속 잠을 자던 애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몸에서 호르몬 분비가 자동으로 돼요. 그럼 시험장에서 그 시간에 자느냐? 잠을 자진 않겠지. 근데 뭐가 문제인 거야? 뭔가 약간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맑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고.
그 학교 수업 시간상으로 5교시면 시험장에서는 뭐야? 그 영어 시간 아니야. 그 시간에 굉장히 졸린 상황을 이겨내면서 시험을 봐야 돼. 그 제정신으로 시험 보겠냐고. 무언가 흐릿한 상태에서. 신문을 읽어도 스쿨, 병원인가? 이러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깨어 있어야 돼요. 낮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최소한 6시간 수면은 한다. 6시간에서 7시간 수면하는 게 좋습니다. 낮 시간을 활용을 잘 하시라. 꼭 보면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자습 시간에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거나 잠자고 이건 절대로 안 돼 앞으로. 알겠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이 남은 시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수를 좌우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별거 없습니다. 계속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하나 끊임없이 생각해봐야 늪에 빠지게 돼 있어. 할 것은 정해져 있어 이미. 뭘 해야 하나는 이전에 고민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난 지금부터 뭘 해야 하나. 큰일 나요. 죽으려고 말이야. 뭘 해야 하나가 아니라 계속. 그렇죠. 긍정적 자기 암시를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 선생님, 항상 여러분들이 선생님, 여기 책에다 사인 좀 해주세요 하면 항상 써주는 말이 있지. 그게 뭐야? 너는 된다. 나는 된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벌써부터 재수를 떠올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지금 보면은, 선생님, 이미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년에. 안 돼! 안 된다고. 재수를 지금 떠올리는 순간 걔는 100% 재수한다고. 그죠? 이게 재수생들이니까 알 거야. 재수생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떨어져서 재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막판이 됐을 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한 애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있는 거예요. 재학생들 명심하세요. 그 생각은 수능 끝날 때까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끊임없이 나는 된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셔야 돼요. 남은 기간에 이제 생활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수면 조절 잘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 D-31 정도 됐을 때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국어 공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난 뭘 해야 되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자, 남은 시간에 국어 마무리 약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후, 남은 시간에 마무리 약속 뭐가 제일 중요하죠? 복습이 중요해요. 뭘 복습해야 되죠? EBS.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개념 복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 영역 개념 복습을 다 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영역별로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개념 복습 충실히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큰 틀에서만 먼저 얘기해 줄게. 또 뭐 해야 돼? EBS 복습하셔야 됩니다. EBS 연계가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EBS 복습 남은 시간에 하고 시험장에 가야 돼요.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죠? 실전 연습해야 됩니다. 실전 연습,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문제 푸는 순서도 바꿔보고 이때 중요한 건 OMR 마킹까지 해야 됩니다. OMR, 선생님 OMR 카드가 없습니다. 있어요. 네이버 같은 데다가 신영균이라네. 네이버에다가 뭘 쳐야 되지? 그렇지. OMR 이렇게 딱 치면은 수능 OMR이라고 치면 OMR 카드가 나와요. 알겠죠? 그 OMR 카드 이제 인쇄해가지고 집에 프린터 있지?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좀 마킹하는 연습까지 시간 칼같이 재고. 알겠죠?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되고 하나가 더 있어. 올해는 이게 너무 중요해. 이거 대비를 하고 가야 돼. 신유형 대비해야 돼요. 이게 올해 1등급을 결정지을 거기 때문에 신유형 대비 철저하게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크게 봤을 때는 요 네 가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요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화법도 EBS 열심히 할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 개념, 장문 개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 알겠죠?
큰 틀에 봤을 때는 이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데, 영역별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영역별로. 그러니까 영역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영역별로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시험장에 간다. 일단 첫 번째, 선생님, 화법은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화법은 어떻게 마무리할 거야? 유형을 일단 다 알아야 돼요. 뭐 어떤 유형을 알아야 돼요? 토론, 발표, 강력. 그렇죠. 화법은 지문 유형 학습을 중심으로 하세요. 어차피 화법의 내용이 뭐가 출제될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지문 유형 학습을 좀 하고 가세요. 시험장에 갔을 때 익숙할 수 있게. 토론지문 딱 나왔다. 주제는 어떤 주제로 글이 나올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토론지면 최소한 처음에 사회자가 뭐라고 한 다음에 입론해 주세요. 그러면 입론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측에서 까고 그 다음에 또 반론의 과정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고 뭐 이런 어떤 유형에 대한 익숙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화법을 뭐 집중적으로 막 선생님 개념학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봐 어디 할 것도 없어.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장문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가라고? 문제 유형 학습을 좀 하고 가세요. 문제 유형 학습. 글쓰기 계획 문제가 출제되면 난 이렇게 풀겠다. 자료 수집 및 활용 문제가 출제되면 이렇게 풀어야 한다. 고쳐쓰기 문제는 선택지가 주로 이런 게 나오더라.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다. 이런 문제 유형별 학습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하고 가세요. 그래서 화법하고 장문은 딱히 뭐 EBS를 열심히 한다, 개념을 열심히 보겠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문법은 남은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개념. 개념 복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 복습에서 중요한 파트가 바로 문법이란 얘기야. 개념 복습. 그러면 개념만 열심히 뜯어먹고 가겠습니다. 안 돼요. 막상 문제 풀라 그러면 안 풀리잖아 이게. 그죠? 뭐 해야 돼? 문제풀이 많이 하세요. 역대 수능에 나왔던 기출문제 포함해서 올해 출제됐던 신유형 문제들까지 개념 복습 플러스 문제풀이 요거를 많이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문법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 독서 파트 같은 경우 남은 시간에 뭐 할 거야? 문제를 볼 거예요. 문제풀이를 많이 하세요. 문제풀이 많이 하시고 그 다음 또 뭐? 신유형 학습 많이 하세요. 비문학에서 신유형이라고 하면은 장문 있잖아요. 장문 독해. 이거 올해 1등급을 결정지을 거야. 긴 글 있잖아.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긴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이래서 망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이런 장문 독해 연습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하고 시험장에 가. 이거 명심해야 돼. 장문 독해에 대한 어떤 대처법 있죠? 이걸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세요. 어떻게 할 거야? 다 배웠죠?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하고 시험장에 가요. 지금 보니까 애들이 뭐 하고 있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생님 막판일수록 기출문제가 중요하답니다. 기출문제 열심히 풀고 1년 내내 기출만 할 거야? 그러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들. 올해같이 수능 체계가 이렇게 변화하는 문제 유형도 막 다 변화되고 지문의 유형도 바뀌고 이러는데 기존의 기출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중요해. 그거 이제 거의 기출문제 보면 답 기억나지 않니 거의? 이거 선생님 답이 기억나니까 저는 지문 학습을 하지요. 그 지문 안 나온다. 그 지문 안 나와. 최근 3년, 5년간 출제됐던 기출 지문은 올해 수능에 출제될 리가 없어. 근데 기출 지문. 그러니까 기출 공부를 막판에 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지문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많이 바뀌었잖아, 올해는 또 지문 유형이. 기출 문제는 아직 안 한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보는 거냐면 문제 유형 중심으로 보는 거야. 이런 문제 유형이 출제되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 중심으로 가는 거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기출 문제에 지문 뜯어먹기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문을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 그거 미친 거야, 그거. 그건 안 된단 말이지. 알겠죠? 기출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문제 유형 중심으로 해서 올해 어차피 신유형이든 나발이든 문제 유형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신유형 문제라고 해봐야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거예요. 신유형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지문 구성이 독특할 뿐이지 실제 신유형 그 6월, 9월 보면은 문제 유형들은 어때? 유형은 새로운 게 아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 유형 중심으로 봐야 돼. 기출문제는.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일단 EBS 복습 철저하게 하고 가세요. EBS 복습 많이 하고 그 다음 또 개념 복습 하셔야 됩니다. 개념 복습 열심히 하고 가세요. 남은 시간에 국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합법하고 작문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출제됐던 문제들이나 EBS 문제들 쭉 보면 되겠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 개념서 한 권씩은 누구나 다 갖고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 문제는 기출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쭉 풀도록 하고 올해 출제된 문제들하고 그 다음 비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EBS에 일단 본인이 풀었던 책들이 있잖아. 그리고 뭐 선생님들 압축 교재들 이런 거 갖고 있을 테고 그런 거 하시면 되는데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미안한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할 수 있는데 신유형은 여러분 스스로 대비가 잘 안 될 거야. 이런 경우에는 꼭 선생님 강의가 아니어도 돼. 강의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전략이 잘 안 서. 신유형이 몇 가지냐? 2가지. 저런 식이니까 신유형이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 지금. 몇 개야? 그렇죠. 그래서 총 몇 개? 아니야. 이게 문제야 이게. 야 임마 너 한 달 있다가 시험 보는데 이거 뭐 신유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출중하진 않잖아.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신유형은 총 몇 가지게? 8가지야, 8가지. 그렇게 많았냐고? 시험은 네가 봤잖아. 8가지입니다. 신유형이 어떻게 8가지? 요것만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초민현님. 네? 신유형이 8가지죠? 그쵸? 어떻게 8가지죠? 문법에서 응. 있고요. 자, 일단 이거 설명해 줄게요. 와, 이것들 그냥 막 가는 거냐? 시험장에 그냥 막 가려고 그래. 신유형 같은 경우에 크게 봤을 때 8가지야. 이게 굉장히 좀 처음 듣는 말인가? 무슨 신유형이 8가지나 돼요? 애들이 굉장히 눈빛이 막 흔들립니다. 오! 그럼 난 그동안 뭐 한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자, 봐요. 일단 첫 번째 신유형이 뭐 있었어요? 문법에서 문법 플러스 비문학 형태인 이 신유형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었어요? 문학. 응. 문학 플러스 비문학. 이 형태가 또 있었죠, 신유형이. 또 뭐 있었어요? 비문학. 그렇죠. 비문학, 긴 글인데 퓨전 장문이었죠. 퓨전 장문 독해.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 있었죠? 그렇죠. 갈래복합 이렇게 있었죠. 선생님 4가지인데요. 그래, 큰 틀에서 보면 4개 같지.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떠올려 봅시다. 문법 플러스 비문학이 6월 달에는 어떻게 나왔어? 고전 문법으로 나왔었어. 순경은 비읍과 아래아가 시대적 변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막 그런 거 나왔었죠. 그래서 애들은 신유형 고전 문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준비했는데 막상 9월에 보니까 뭐가 나와? 현대 문법이 나와버리는 거야. 단어 구조 분석, 문장 구조 분석, 민물고기. 그거 그러니까 현대 문법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2가지란 말이야, 이 안에서. 여기서 또 둘로 쪼개졌지? 문학 플러스 비문학도 마찬가지야. 6월 달에 봤을 때는 이제 비문학 지문에서 문학사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 동동가시리 뭐 이렇게 나왔었죠? 고전 시가 파트가 고전 시가 플러스 비문학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문학사가. 이 비문학이 문학사를 말하죠. 그래갖고 애들은 시와 관련된 문학사를 좀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막상 9월 달에 보니까 뭐가 나와? 전기소설이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 아니야. 이때가 이제 고려 소교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고전 소설. 고전 소설하고 문학사. 비문학이 합쳐졌단 말이야. 2가지인 거야, 이거. 그죠? 선생님, 퓨전 장문은 하나 아닙니까? 이것도 6월 달을 생각해보면 과학하고 뭐가 합쳐졌어요? 음악이 합쳐져가지고
여러분도 굉장히 당황했잖아. 음악 지문인 줄 알고 쉽게 접근했는데 막 소리의 스펙트럼 분석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아, 그러면 과학하고 음악이 결합되나 봐. 이랬더니 9월에 보니까 또 어때? 기술 지문하고 예술 지문이 합쳐졌어요, 이번에는. 이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졌었단 말이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갈래복합은 뭡니까? 이거 이제 문학에서 갈래복합이 이제 있는 건데, 6월 평가원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시. 현대시하고 수필이 합쳐졌어요. 박두진의 향연, 그리고 강은교 작가의 우리가 물이 되어. 시 두 편하고 갑자기 박이문의 눈, 수필이 딱 짬뽕된 거 아니야. 그래서 애들은, 시하고 수필, 공통점이나 차이점 이런 거 봐야 되나 봐. 그랬는데 9월 달에 딱 가보니까, 뭐가 나온 거야? 그래. 현대 소설하고, 시나리오가 합쳐져 버린 거야. 극문학이 짬뽕이 돼버린 거야. 뚜앙뚜앙. 이거 기억나세요? 톡 씻는 늙은이. 원작하고 극문학이 이렇게 결합이 된 거야. 야, 스파이. 잘 봐요. 이게 몇 가지인 거야, 토탈? 8가지인 거야. 이 각각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 애들은, 일단 시험장에 가서 어떤 작품이 이렇게 나올지 몰라도 돼 있는 애들은 낯설지 않겠지. 여러분들 6월, 9월에 느꼈을 거야. 시험의 형태라는 게 낯설면 일단 쫄아서 못 풀어, 문제를. 그죠? 낯설지 않은 것만 해도 시험장에서 얼마나 심리적인 이게 위안이 되고 안정이 되는데. 잘 보게 돼 있어, 시험을.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올해 수능 시험의 포인트란 말이야, 이게. 알겠어요?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상시에 아무거나 그냥 막 문제집이나 풀고, 기출문제나 막 풀고, 기출문제는 저렇게 또 반영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다가 시험장에 가면 굉장히 낯설고, 그 시험지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준비할 건 하고 가야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는데, 이제 막 불안해? 너 불안할 거야. 이제는 갈 때가 됐어, 대학을. 이제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불안하죠. 불안하고 초조할수록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과정을 잘 생각해봐. 그럼 더 불안하겠는데? 열심히 안 한 애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죠? 더 불안할 수 있는데, 본인을 믿으세요. 누구나 다 1등급 맞고, 누구나 다 서울연고대 가는 건 아니잖아. 본인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으면은, 본인 자신을 믿어도 된다는 얘기야. 자꾸 딴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란 말이야. 근데 내 친구는 저러다 서울대 가게 생겼어요. 걔는 걔고, 너는 너고. 나를 걔 기준에 맞추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면 안 돼. 나는 나만의 내 자신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 인하대를 갔어. 근데 내 성적대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어. 너는 서울대 간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들과 비교하면 안 돼. 막판에 갈수록. 오로지 본인만 생각해야 되고, 내 능력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본인을 믿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어요? 대답이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초민이 잘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렇게 마무리 잘 하고 시험장에 가도록 하세요. 알겠죠? 파이팅!